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글로벌 호프의 부대표 김휴성 목사님 모시고 글로벌 호프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보기 위해 이 자리 모셨습니다. 목사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 보건방송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뭐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글로벌 호프 부대표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글로벌 호프 NGO가 언제 설립되고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글로벌 호프는 2011년도에 만든 비영리 법인이고요. 네. 저희가 만들어졌을 때는 창의적 적분 구역에서 선교를 보다 활성화하자. 네. 그리고 앞으로는 비자 받기가 더 어려울 텐데 네. 조금 더 전문 영역에서 비자도 받으면서 전문적인 사역도 하고 그래서 타겟팅을 정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곳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특히 기근, 자연재해, 전쟁 정말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자연재해, 전쟁 통해서도 왜 생명은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아이들에게 NGO와 같은 단체가 다가가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선물하고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계시는데요.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 그 가정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NGO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새는 변화하는 선교 현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과거에 했던 식의 사역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NGO는 창의적 구역에서 또는 선교의 문이 막힌 곳에서 네.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을 갖고 있고요. 네. 또한 인원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고요. 네. 또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 자체도 전문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네. 많은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말이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실험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역사가 12년 됐는데 네.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의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환경 네. 또한 재난 이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꼭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너무 계획과 이런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상당히 관건이잖아요. 얼마나 더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정말 적합하게 쓰여지느냐가 항상 그게 참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교도 마찬가지군요. 네. 네. 방송 준비를 하다가 글로벌 호프 SNS 들어가서 보다가 제가 팔로우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국내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정말 세계지도 공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우선 저희는 전문적인 NGO이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또한 저희가 하는 지역들이 창의적 국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 NGO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라고 하지 표현하지 않으면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부장 또는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라고 하게 되고 전문적인 타이틀이 그렇죠. 붙는군요. 그 국가에서도 네. 국제 NGO, 로컬 NGO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좀 지나 보면 네.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타이틀은 그냥 일반 타이틀이지만
그 베이스에는 정말 네. 그 복음이 기초로 기반으로 네. 다져져 있는 단체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현재 부대표님으로 정말 네.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NGO에 함께 하시게 됐어요? 2013년 그러니까 네. 글로벌 호프가 2012년에 생겼으니까 2년 뒤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요란다라는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 그때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로컬 NGO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희생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 구조 작업부터 하고 있을 때 네. 지금 글로벌 호프의 대표이신 조용중 대표가 네. 들어오셨죠. 네. 그 팀들을 데리고 네, 그래서 네. 가이드하게 됐고 보통 NGO들은 잠깐하고 나가지만 저희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왜냐하면 120개월 동안 재건과 복구, 네.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NGO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봤고요. 네. 그 지역이 모슬림국 지역이었는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제가 2018년에 한국 들어올 때는 그곳의 부대표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 전에 잠시 들은 얘기로는 24살 때 필리핀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핀 얘기를 막 꺼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NGO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렇죠.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네네. 필리핀 사역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NGO에 포커스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세계 아동들을 돕다 보니 사실 코비드 팬데믹 기간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직접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코비드가 좀 회복이 되려나 했는데 또 바로 전쟁이나 뭐 지진, 질병 이런 정말 아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재난이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 사건이 굉장히 컸고요. 네네.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 겹쳐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가 부족하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네, 마스크가 뉴스 없다, 막 기억나요. 이럴 때였는데 네. NGO의 특성상 굉장히 선택과 집중 또는 판단이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빨리 했고 마스크가 없을 때 저희가 24만 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최근이 트리키예인데 네. 트리키에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워낙 경험을 많이 쌓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하게 아이들의 심리, PTSD 경감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는 고유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적용을 했고 이 아이들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 학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네. 돈도 똑같이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현장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빠르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엄마다 보니까 자꾸 이 포커스가 아이들에게 좀 네.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NGO에서는 꼭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함께 돌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말은 좋은데 무슨 뜻일까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마을이 네. 그대로 있는데 아이만 변화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른들이 바빠야겠다. 어른들이 바쁘면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다가 저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그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난한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건들지 말자는 뜻이에요. 떨어져 나온 그 아이들을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또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달라요. 뭐 어디는 큰 교육이 아니라 네. 제발 초등학교만이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률이 40%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대학원을 보내겠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얘들에게는 초등학교라도 졸업시키자.
뭐 이런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꼭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면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것까지 미리 앞서 보시고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참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구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네. 선교 단체들 뭐 컴패션이라든가 월드미션 뭐 정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 NGO 물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아이들을 또 그 가정을 또 그 공동체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좀 특별하게 우리 NGO는 이런 게 구별됩니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그냥 딱 한 가지로만 아이들 교육 일대의 결연이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저희도 호프라인 2000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데처럼 많은 인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희는 키르기스탄의 예를 들면 네. 40명밖에 안 해요. 어.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코디들이 4명이에요. 네. 걔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려서 그 아이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 상담하고 하거든요. 네. 모슬렘들인데 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 아. 제자화시키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네. 1000명, 2000명은 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러나 확실하게 하고 그들이 곧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소망을 갖고 있고요. 뭐 하다 보면 다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성공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일반 사회로 들어가서 좋은 교수가 되세요. 뭐 네. 비즈니스맨 되세요. 아니면 좋은 일터에서 일하세요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타이틀 뭐 이렇게 우리가 딱 프레임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딱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네. 하지만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이 되고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이게 전도가 된다라고 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전에 후원을 받던 아이가 자라서 또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사역의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쭉 자라서 근데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 뭐 많은 친구들이 저도 크면 저도 나중에 후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구호에 지치지 않는 네. 그치지 않는 게 많았는데 네네. 그런 친구가 여러 명 돼요 지금. 저희 지금 그 몇몇 국가에서는 네. 전체 후원자의 반이 현지인들이에요. 아 정말요? 그 애가 자랐잖아요. 10년 배웠고 대학까지도 공부를 네. 하면서 푹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꾸몄는데 내 아이를 보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왔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어요. 그럼 자네가 선택해 보세요. 아. 그래서 그 아이가 손잡고 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네.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이고 네,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뭐 굳이 꼭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현장의 아이들이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심어줄 수 있다면 네. 이게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너무 귀합니다. 한국에도 또 이런 아이들도 많죠. 한국에도 그렇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고 싶다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안다고. 아 정말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농촌개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시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제 경험인데 네. 제가 올해가 30년 했어요. 선교사로만 와. 필드에서만. 네네. 한 선교사가 아주 어려운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년 뒤에도 그 마을에는 교회만 지어졌지 마을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원을 요청하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변화된 게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 계속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을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선교사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게 지역 개발이었어요. 네. 보통 멋있는 건물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노름하던 사람들이 노름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뭐 감자라도 심을 수 있게 한다던가 큰 양계장이 아니더라도 네. 각각 집에서 몇십만 원씩 길러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를 깨끗한 환경에서 기름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고 네. 소득은 창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실제로 그 고민을 한 결과물이 지난 3년 동안에 저희가 삼성 지원을 받아서 3년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총 4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4개 코스에서 네. 38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많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 창업을 했고 네. 조그만 농장을 갖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상도 받았어요. 외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어떤 참, 상을 받았나요? 최우수 그 네. NGO 상 아, 조그만 건데 그래요? 네.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베트남에서 또 비슷한 사역을 시작을 했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변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변한다라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 저희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는 그 도시의 잉여 인간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들 아주 네네. 양쪽으로 강 같은 게 흘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네.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네. 한 프로젝트 아침부터 보면 한쪽에서 계속 노름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학교 안 가고 거기가 지금은 노름은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네. 저희가 공동 농장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네. 옛날에 여자애들 좀 이쁜 애들이 태어나면 좀 큰 도시에 가서 좀 안 좋은 네. 비즈니스를 했는데 네.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대학도 다니고 지금 교육학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이 된 친구들도 네. 있고 그 마을에 드디어 시멘트 도로가 생기고 작은 마을이었지만 네. 마을이 변할 수 있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엄청난 변화네요. 굉장한 변했죠. 네. 그 마을이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네. 작은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는 거. 그만큼 시간도 들여야 되지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갖고 네. 그들의 필요도 채우고 복음도 넣고. 네. 네, 저는 굉장히 성공 케이스로 봅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전문 기관이고 그래서 타이틀을 좀 전문적인 그런 타이틀의 용어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런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한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시스템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게 그렇게 한 마을의 변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네. 일인데 그걸 전부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마을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까지도 변화하는 네.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네요. 네, 이게 바로 복음의 나비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크라이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역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우크라이나 어떤가요? 전쟁 지난 사실 11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도 가장 큰 폭격이 있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좀 아이들은 안전한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네. 교회도 그렇고 다 잊었죠. 벌써 우크라이나가 오래되니까 그렇죠. 다 튀르키예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요즘은 또 이스라엘 쪽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굉장히 이게 빨리 식고 하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처음 전쟁이 나고 피난 나올 때부터 그때는 루마니아 국경선인 그 국경선에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부터 쉘터를 운영했고요. 네. 지금은 폴란드를 포커스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어떠냐라고 말한다면 이미 EU에서는 거의 후원이 끊어졌다.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옛날에 3개월 동안 무상으로 호텔도 주고 밥도 열심히 줬는데 했는데. 네. 지금은 끊어졌다. 한국의 NGO들도 이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 안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피해자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은데 네네. 그 아이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지금 휴전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녀 성 불균형이다. 남자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원래 여성이 많은 데였는데 네네. 이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그리고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네네. 복구가 좋은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 포함됩니다. 네. 아이들 공부할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특히 이 피난 나온 아이들은 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가 거기에 과학화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정말요? 학교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VR 가상현실 네, 오락도 네. 하게 하고 실내 드론도 날리게 하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면서 아이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지금 들어본 내용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닙니다. 그런데 3D 펜도 하거든요. 여자애들도 좋아하는 엄청 좋아하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도서관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갇혀서 네네. 가장 최첨단으로 그렇죠.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 이런 네. 학교를 만드는데 한 10,000불? 10,000불이면 굉장히 넘치게 만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교육부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자. 왜 안 되겠느냐. 어차피 네네. 건물들이 없으니까 없으면 망고나무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소나무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할 수 있다. 전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조금만 발전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제가 뉴스로만 듣던 그런 상황,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거는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우크라이나는 많이 잊혀졌어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가끔 뉴스 기사가 올라오면은 여기 아직까지도 전쟁하네 이 정도였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는 정말 요즘은 너무 빨리 핫했다가 또 빨리 수그러들고 빨리 잊혀지고 그런 상황인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군요. 많죠. 성별 불균형은 네.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후원에 대한 신념이랄까 소명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좀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보실 수 있는데 네. 피해 지역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울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아이도 없습니다. 네. 더러워하는 애도 없습니다. 네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슬픔을 팔지 않아요. 글로벌 호프를 만나면 저 글로벌 호프가 조직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기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웃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군요. 후원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안 불쌍하니까. 항상 웃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작은 돈이 네. 정말 정직하게 사용된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새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게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투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맞습니다. 앞에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싫어해요. 네. 왜냐면 운영을 못해요. 너무 많으면 그렇죠? 넘쳐나니까. 그렇군요. 너무 많은 스텝이 있어도 힘들어요. 네. 그거 다 어떻게 서로가 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죠. 네. 꼭 필요한 만큼은 주님께서 채우신다. 아멘. 예,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또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슬픔을 팔지 않는다. 그 말이 참 가슴속에 남습니다. 목사님. 단순히 안전과 의식주 해결뿐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성장 그리고 가치관 또 아이들의 또 생활의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유체적 성장과 또 더 나아가 미래의 꿈까지. 그래서 그런지 SNS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밝았어요. 막 이미지가 약간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참 마음이 그냥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SNS 환경에 참 너무 좋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밝은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글로벌 호프.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장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글로벌 호프입니다. 김윤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혹시 이 시간 통해서 글로벌 호프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의 지경을 펼쳐나가실지 좀 나눠주시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저희가 후원하던 자매가 네. 어린 자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데 그 친구가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네. 영상에는
막 손 흔들면서 자매가 저 지금 놀러 가요 뭐 이런 아, 표현이에요. 근데 네. 뒤에가 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놀러 가나 보다 했더니 앞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가 반군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싹 웃으면서 저 곧 돌아올게요 하면서 산으로 가는 그래 자매는 왜 웃고 있었을까? 네. 그 슬픈 집이 막 부셔지고 있는데 글로벌 호프의 정신이었어요. 아멘. 웃고 우리가 웃음 한번 전하자. 많은 분들의 도움은 필요해요. 정말 도움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곳에도 써야 되고 그중에 한 명에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네. 정말 우리 NGO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지만 들어온 아이들이 네가 무엇에 필요하냐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필요도 니드도 채우지만 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정말 예수 잘 믿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멘.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NGO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www.globalhop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미주 지역에도 연락처가 있죠. 전화번호 714-393-9594 714-393-9594 조용중 글로벌 호프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글로벌 호프 부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함께 그 호프를 쉐어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쉐어링 투게더라고 하잖아요. 네. 함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